자, 석유 이야기 조금만 해볼게요. 참 아리백 시대에 석유가 터지면은, 그러니까 아리백 시대라고 하는 건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소위 쉽게 표현하면 친환경적이어야 돼. 네. 탄소를 통해서 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전기 자동차 있잖아요. 요 전기 자동차를 충전하는데 그 전기를 만약에 석유로 발전을 했다면 그건 아리백이 아니죠. 뜨끈뜨끈하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시대에 지금 석유가 나온다고 막 난리 쳐가지고 윤석열이가 막 득이양양해서 나와요. 직접 인터셉트 산업부도 지금 발표하기 힘든 상황을 나와가지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지율 때문이다. 이건 누구나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복합적이야. 얘네들은 그런 머리는 있어. 일단 3피 정도는 돼. 지지율을 위해서. 왜 지금 21% 밑으로 떨어지면. 더군다나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TK 지역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한테 좀 지지 좀 해줘. 20%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 난 이런 뉘앙스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윤석열 직무 수행 평가가 21%로 저렇게 완전 떨어지는 상황은 보기 드물거든요. 지금 취임 2년밖에 안 됐습니다. 특히 저 갤럽에서 나온 자료잖아요. 21% 지지율 21%. 저건 대통령실에서 봤을 때도 엄청 충격적일 겁니다. 어마어마했대요. 저 충격이. 예. 그 윤석열이가 저거 보고 맨정신에 있을 수 없어가지고 그냥 낫을 또 먹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국장이 발표해도 쪽팔릴 만한 내용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발표한다고 우리나라 석유 나온대요 하고 지금 나발을 불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있어. 석유가 나오든 안 나오든 윤석열이랑 아무 상관없어. 이거 석유가 나올지 안 나올지 다시 이 조사해 본 게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 말에 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벌써 그게 2년 넘게 지났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 기록을 위해서 이 새날의 기록을 위해서 지금 예언을 하자면 시추하면 기름은 나옵니다. 근데 그 경제성이 없어서 개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에 알려져 있는 대부분의 신생대라고 알려져 있는 그 대륙판에서는 다 구멍을 뚫으면 기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는 고생대 그 지역이기 때문에 기름 그 매몰층이 없는데, 그러니까 일본하고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가 알려져 있는 울산, 또 포항 이 앞바다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일본하고 경계선은 신생대 지역이 만나는 지역이어서 그 대부분 이렇게 파면은 기름이 나오는 지역이 더 많아요. 근데 문제는 기름이 나오면 뭐 합니까? 팔수록 손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1,000억 원 들여서 구멍 하나 뚫어요. 네. 근데 거기서 한 드럼 나와. 의미가 없잖아. 근데 이번에 산업부 차관이 뭐라 그랬냐면 재검증하는 데만 5달이 걸리고 2026년에는 석유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판가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2026년까지는 기대치만 상당히 올려놓는 상황인 거예요. 이것도 임기 내에 급하게 잡은 듯한 느낌이 있네요. 그러니까. 2026년. 근데 이제 첫 번째로는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지지율 방어를 위한 목적 첫 번째. 두 번째는 주가 조작의 느낌도 있습니다. 아, 그거는 정말. 그러니까 실제로 정치권에서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작 의도라면 큰일이다. 야, 이제 고발당하기 싫어가지고 라면을 붙여요. 라면. 만약 그렇다면. 주가 조작 의도라고 하지 않고 라면 큰일이다. 근데 저런 워딩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실제로 주가 조작이 된 듯한 아까 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처럼 확 올라가가지고 사이드카가 발동된 바로 그날이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에는 저 석유공사 한 종목 가지고 반나절 만에 800만 원 벌고 나왔다. 뭐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도 좀 등장하고 있죠. 근데 누가 봐도 너무 의심스러운 정황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와서 연설로 발표하기 직전에 그 전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미 세워 나가고 있었는데 그 판을 아는 사람들이 정말 입을 꾹꾹 담고 그랬을까요? 그거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했다는 것 자체가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이만큼 확실해. 근데 그게 국내용일 뿐만 아니라 국외용으로도 그렇게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그 윤석열이 발표했던 그 석유 뭐 이렇게 시추하겠다 이 정도 안건은 보통은 국장급
이 이제 언론 보도에 등장하는 게 맞고 만약에 석유공사가 정말 힘들어 가지고 산업자원부처 차원에서 엄청 그 공들여서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많이 봐도 차관 정도가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는 게 적당한 정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내용을 우리가 석유공사를 통해서 지금 울릉도 앞바다래. 그러니까 이제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 시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라는 이 소식을 만약에 산업부 국장이 발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을까요? 이거는 대통령이 맞아. 발표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윤석열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 너무 뻔한 겁니다. 지지율 먼저 방어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주가 호재가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 보는 거죠. 아니 같이 사는 분이 선수가 한분 계시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미 해보신 분 있잖아요. 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네요. 만약에 말이에요. 주가 조작의 의도로 대통령이 나선 거라면 그야말로 탄핵 사유지. 근데 그걸 밝히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나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한탕주의 같은 느낌. 네, 왜냐하면 국내적으로는 주식이고 국외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모르는 외교에 있어서 이익 문제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감지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하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관심 두고 있는 그 나라의 정부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계 그리고 이권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게 이 정부에 대한 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계속 탄핵 나오고 이 불안감을 한 방에 좀 잠재우고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감행한 게 아닌가. 자, 세 번째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실제로 이걸로 이익을 얻는 자. 그러니까 한국이 이익을 얻는 것은 불확실해요. 20%가 그러는데 실제 퍼센트는 2%밖에 안 된대요. 보통 그 에너지 업계에서 이야기할 때 3%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걸로 돈 버는 자가 있어. 예. 근데 누군가가 돈을 벌어.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그거 발주를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 자체일 수도 있고 내가 나한테 또 나눠먹기 대상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 비슷한 게 건물의 외국인인 거잖아요. 한국에 실제로 그 한국에서 돈을 쪽쪽 빨아가는 곳에 그 뒤에는 한국 사람이 있는 거. 이 건물이 외국인 썰인데 이게 지금 재밌는 게 구멍 하나 뚫는데 1,000억이에요. 네. 근데 그러면 있잖아 우리가 왜 대통령실 무슨 관저에 공사할 때 수의계약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예. 서로 경쟁 입찰 붙이면 더 좋은 기술을 더 싸게 할 수 있는데 딱 한 곳에만 이걸 맡겼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분야는 다른 분야하고 달리 좀 독특한 금융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성공불 융자라는 제도가 있는데 뭐냐면 만약에 시추를 했는데 기름이 나올 때만 돈을 갚으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돈을 대출을 해줬는데 그 시추를 해봤어. 기름이 안 나왔네. 안 갚아도 돼요. 성공 보수 같은 거네. 예, 그러니까 성공불 융자라고 해서 그 그치. 에너지 분야에만 있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멍 하나 뚫는데 1,000억이다 그러면은 너무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이 좀 섞여 있어가지고 이거 뭔가 비리가 있을 것 같은데 에너지 분야에서 1,000억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저 1,000억짜리 시추공을 하나 뚫는데 그걸 검증하는 그 회사가 처음 보는 회사에 단독으로 맡겼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대부분 이렇게 뭐 BP나 아람코 같이 엄청나게 큰 그 세계적인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자회사 중에 그 연구 전문 회사가 반드시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자회사들이 거래하는 연구 전문 파트너들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증된 회사한테만 맡기는 거지. 처음 실적도 없는 그 과거 이력이 없는 기업한테 단독으로 맡기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희한하단 말이에요 이게. 얘네들이 그럼 미리 가서 뚫어본 거예요? 그것도 그럴 아닐 리는 거 말이 안 아니야. 되죠. 그럼 뭐예요? 대충 봐가지고 거기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일종의 누군가가 점지해준 느낌? 그 석유 나올 구멍을 임장한 느낌? 아니 근데 이 석유 구멍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2월에도 그 기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사에 따르면 시추 한 번 하는데 600억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3개월 후에 1,000억이 됐습니다. 아, 물가가 많이 올라나 대략 숫자일 보네.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000억이 들어간다가 아니라 근데 또 그렇게 대략 한 믿어주기에 500억 이상 1,000억 미만인데 여기 이제 통쳐서 1,000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요건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해야 돼요. 기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고 만약에 석유가 터졌을 경우에는 기부하는 거 있잖아요. 예. 국가나 지자체 등에 기부하는 방향으로 하고 기업이 그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돼요. 20%밖에 안 되니까. 예. 그렇게 개발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이번 그 석유 파동에서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은 액트지오라는 회사에 연구조사 의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연구조사 결과를 검증하는 다른 회사를 지정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뭐 지질학회나 뭐 그런 그 전문 연구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액트지오에서 제출하는 보고서가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수행된 건지를 검증하는 절차를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액트지오가 정상적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걸 한 번 더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빠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연구기관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석유공사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게 제일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제일 나왔던 게 본사가 가정집이더라. 가봤더니 이미 임대에 쓰여 있더라. 이거는 뭐 발표한 지 몇 시간 만에 다 추적이 끝나가지고 발표한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갔다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재밌게도 저 집 근처에 그 한국 그 교민이 살고 있어가지고 네. 직접 산책 갔다가 사진 찍어서 올리신 분도 있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대한 좋게 설명을 해서 지금 저 뉴스버스 단독 같은 경우는 1인 기업이더라. 여기까지 나와요. 1인 기업. 근데 여기다가 수천억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맡기는 게 수상하다는 쌀. 그러니까 정말 호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1인 기업한테 맡길 수 있죠. 그러니까 석유공사가 주장하는 대로 저기 대표가 무슨 뭐 엑손모빌에서 뭐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실적을 거둔 뭐 실무 전문가다. 그걸 다 100% 믿는다고 치더라도 액트지오라고 하는 한 번도 검증되지 않은 기업에다가 맡겼다면 그 액트지오에서 오는 보고서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단계를 석유공사 내부적으로 마련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연평균 매출이요 2만 7천 달러예요. 우리나라도 근데 작년에 매출이 530만 달러 됐는데 그게 한국에서 이미 받아간 돈. 그러면 정확하게 저 커넥션을 파헤쳐 봐야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액트지오에 대해서 그 노출되어 있는 사이트로만 다 취재를 해봤을 때 여기는 2022년에 가장 크게 했던 게 뭐냐면 지질탐험대 체험학습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 5명, 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 왜 제주도에 가면 뭐 이렇게 바위 설명하고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거 꾸며가지고 돈 받고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 이렇게 전시회 같은데 하잖아요. 거기서 팜플렛 돌리고 하는 거 보면은 전시회도 그 전시회를 개최하는 곳에서 가장 작은 딱 한 칸짜리 그 정도만 가지고 설명하고 팜플렛 돌리고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회사더라는 겁니다. 그 사진도요. 뭐 대표와 고문 오늘 들어왔다는 빅터라는 사람하고 그 대표 그 네덜란드 사람인데 둘이 맥주 이렇게 짠하는 이런 게 그 자기 프로페셔널한 프로필을 올리는 링크드인 같은 데 사진을 그런 식으로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로 이런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인가 너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 새날 같은 우리 같은 유튜브한테 KBS 인수하라고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그건 또 해볼 만한 것 같네요. 아 실제로 그런 정도의 느낌이라고요. 뭐 KBS까지 거면 대충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러면 뭐 지금 의혹이 몇 가지야. 일단 지지율 방어용 그건 돼. 먹힐지 안 먹힐지 모르겠는데 난 사실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석유가 아니라 윤석열이 남북통일을 한다고 해도 지지율 안 올라요 이제는. 이제는 이제 아예 포기한 상태고 근데 그거를 노린 효과도 있을 거다. 주가 조작의 냄새도 좀 난다. 누군가는 지금 그 주식을 갖고 있다. 요 느낌도 나고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 회사가 실제로 이거를 실제로 오다 내린 사람과는 연관이 없을까. 수익이 생기면 소위 반띵 정신 이런 거 또는 그게 아니라고 치더라도 이렇게 허술하게 국가적 프로젝트를 할 수 있나? 수천억 들어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궁금한 게요. 나는 포항 앞바다에 석유가 난다고 하는데 이걸 뚫어봤냐고 어떤 근거로 그 이야기를 하는지 난 되게 궁금해요. 엑셀이 몇 개 찍었나요? 이렇게 배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지구의 표면은 다 탐사가 한 최소 10번 이상씩은 다 끝났습니다. 1mm 단위로 촘촘하게 모든 그 지표면에 대해서 탐사가 끝났고
그 박정희 시대 때부터 저기 동해 바다에 뭐 대륙붕에 뭐 밑에 무슨 하이드레이트가 있다, 뭐 석유가 있다, 무슨 가스전이 있다 이야기 엄청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어떤 탐사 조사 없이 그냥 빈말로 했겠습니까? 하기 전에 항상 그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탐사 기술이 새로 뭐 개발됐다. 그럼 그걸로 다시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십수번을 해본 거예요. 대한민국 앞바다에다가. 그 매장량 예측도요. 4년 쓸 양이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40년 쓸 양이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 4년 쓸 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중론인 것 같아요. 4년 쓰려고 수년간 구멍 뚫어서 한 5천억 들여서 거기서 왕창 나와가지고 5천억 들어갔는데 한 5조 원어치 나온다면 그래도 해볼 만해. 이건 좀 뭔가 약간 좀 우리가 성금을 당하는 느낌? 실제로 어저께 대구 경북의 언론들은 아예 산유국이 된 것 같은 헤드라인 달았잖아요. 그 뭐 품질이 훨씬 더 좋다느니 막 이런 기사까지 나오더라고요. 야,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말 개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아주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나올지도 안 나올지도 모르는 거 실제로 성공률 한 3%도 안 되는 거를 윤석열이가 꾸역꾸역 산업부 직원들도 모르게 끌고 나와가지고 뭐 석유 나온다니까 지는 잘 몰라. 그래 산업부 장관한테 브리핑 시켜요. 내가 봤을 때 산업부 장관도 잘 모르는 듯.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현실이라고 보면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석유 파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설을 해주는 곳이 진짜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에너지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공했을 때는 어떤 피드백이 있고,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후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알려주고 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이 지점에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석유 나온댄다. 저기서는 그게 뭐 텍사스유보다 훨씬 품질이 좋대요. 그러면 텍사스유는 뭔데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해주고 대통령이 석유 나온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는 산유국 잔치를 벌이자 이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전형적인 대국민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누군가가 이용된 건지 알고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신생대라고 알려져 있는 대부분의 대륙판에서는 뚫으면 기름은 나옵니다. 그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데는 돈이 되니까 계속 기름을 빼내는 거고 어떤 데는 기름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 퍼는 거죠. 대표적인 게 베네수엘라잖아요. 베네수엘라가 그러니까 저 매장량으로 치면 뭐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매장량이 있습니다. 근데 왜 가난하게 살까요? 품질이 안 좋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건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원유는 정제해줄 수 있는 공장이 몇 개 없습니다. 대부분은 다른 품질을 다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는 기름을 안고도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그 포항 앞바다에서 나오는 기름이 베네수엘라처럼 걸쭉한 거면 퍼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기름은 분명히 있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름은 4년치밖에 안 되니까 포기하고 가스만 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돌리겠죠 그때는. 그 포항에 가면 불의 공원이라고 있어요. 가스가 나와서 불을 붙였는데 7년 동안 안 꺼진다는 그게 있어요. 그게 석유가 있기 때문에 석유를 파면 기본적으로 가스 나온다는 건 정설이니까 네. 그런 식으로 지금 그 희망회를 열심히 돌리고 있는데 설사 석유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한반도 전체가 석유에 떠 있다. 그러면 불 붙여보는 거지. 그럼 우리는 아리박 아닌데 살 수 있을 정도인가 뭘까요?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브리핑할 정도냐. 놀랍게도 윤석열 이 새끼는 국정 브리핑이라는 걸 처음 했습니다. 처음이 동해석유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발표 직전에 이 석유에 대해서 할 거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당일에 기자들의 불만은 뭐냐면 이거를 검증이나 교차 이거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받아 적어라 이 수준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의심이 의혹으로 점점 확신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야수님이 이야기했던 누가 설명을 제대로 안 한다 그 말은 처음부터 사람들이 들을 때 이거 뭐야 다들 이런 반응이었기 때문에 더 앞으로 나가질 못하고 계속 거짓말에 대한 검증만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지 마누라가 주가 조작 혐의자인데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란 자가 하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에너지 분야는 워낙 전문적이고 복잡한 어떤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이 해먹기가 정말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때 그치. 그래. 캐나다 하베스트 어. 7천억 해먹었잖아요. 그 1달러. 그게 1달러의 매물에 나온 걸 7천억 주고 산 거예요. 자마이카 전력공사 우리나라가 4천억 주고 샀거든요. 알고 보니까 일본 회사가 버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그때 이명박 때 사람들이 대거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야 우리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한탕 했는데 그냥 명박이 하면 들어갔다 나오니까 좀 정리되더라. 밑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윤석열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아서 한 게 아니라 그걸로 이익을 보는 자는 이 오다를 내린 자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썰. 오빠가 다녀와. 그렇게 되면 그 재산,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도둑질이잖아요. 바늘도둑이 서도둑 되는 거예요. 뭐 하나 숨겨봤는데 검사가 남편이라 괜찮았었거든. 점점 거쳐서 고속도로 훔쳤죠. 나중에 진짜 그 명박이 따라가는 거 아니야? 바다는 보이지도 않아서 뚫기도 더 몇 번 뚫었는지 알 수도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아, 4대강 또 열받네. 4대강 모래를 얼마를 파야 되는데 그 반만 파고는 공사비를 받는 거예요. 아, 시추공이랑 똑같네요. 그렇지. 시추공도 하려면 1km 이상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거 누가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뚫었어. 뚫었는데 안 나오네 하고 말아도 되는 거네. 이렇게 합시다. 이게 희한하게 저 최혜병 특검도 김건희 연관설이 커지는 것처럼 요 김건희 종합특검에 동해 석유까지 넣는 걸로. 진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너무 이상해요. 진짜 희한하네요. 부끄럽습니다, 진짜. 그래 그런 정부가 북한하고는 풍선 대결하고 있잖아요. 오물풍선, 예. 전단지 풍선. 이 미친놈 나라는 빨리 끝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 저는 어느 순간 딱 되면 정말 미쳤네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 국민의힘이나 보수 지지층들이요. 윤석열을 안 끌어내리면 국민의힘 집권 못합니다. 오죽 할 게 없으면 석유 확실하지도 않은 거 20%도 난 뻥 튀겨졌다고 봐. 예, 예. 20%면 아 그래도 높은 거는 이야기하겠지만 한 3% 2% 확률 이걸 갖고 윤석열이가 득달같이 왜? 금요일 날 갤럽 지지율 21%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조마조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산업부가 뭐 이런 거 안이 하나 있다더라. 갖고 와 그래갖고 산업부 직원들도 모르게 월요일 날 득달같이 기자회견한 거 아닙니까? 야 진짜 대단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대구 경북 쪽에는 지지율 올라갈 거야 같은 뭐 망상이 있었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전윤희님. 모두 살아내기 힘든 시절입니다. 그래도 버텨내야 합니다. 우리들 함께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지치지 말기. 프라님과 함께 새날을 지켜내시고 있는 모든 분께 따뜻한 포옹을 전합니다. 계란말이 환장하는 기레기님. 그 액트지오 회사 사장이 혹시 흰샘의 흰머리 아닐까요? 미국판 천공인 듯. 여사님 별명은 히드라. 네. 자, 그리고 오늘 그 방송 초반에 마차님이 좀 목소리가 좀 다운됐었죠. 그럴 만한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다 김건희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한테 지금 고소고발 돼 있는 건 아직 예. 검찰 조사도 안 받았는데 정봉주 의원 선거 관련. 아, 이거는 박용진 때문이구나. 되게 열받는 게 이거야. 예.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거를 검찰이 다시 수사하라고 했다는 거야. 완전 빡쳐가지고 출근했잖아요. 내가 진짜 김건희하고 다른 거라고는 검사 남편이 없는 거. 그렇죠. 좀 더 예쁜 거? 그런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아니 정말 왜 경찰에서 무혐의 받은 거를 왜 검사가 다시 조사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걸 마차님이 화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큼 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검찰도 지금 그 마차를 인식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큰 인물이 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정봉주만 잡아가면 안 돼? 거의 뭐 정봉주급이라고 봐야죠 이제는. 그러니까 그 잡범이 아니라는 거지. 예. 근데 이게 고소고발을 당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에 따라 약간 밖으로 표현을 안 할 뿐이죠. 근데 지금 새날 방송하면서 전과가 여러 개 생긴 마찬이 입장에서는 그 어차피 이제 이번 생은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적당하게 제가 이제 조사받으러 가는 경우는 방송에 스톱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근데 방송 하루 쉰다고 생각하고 갔다 와요. 왜 그 빵에 한번 갔다 와야지 나중에 노인정 가가지고 야 너 빵에 가봤어 이 새끼들 인생도 안 살아본 것들이 하면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기분 나쁘다니까요. 저번에 예, 경찰서 갔는데 김건희
그러니까 용화대에서 직접 찍었다 이 이야기를 예, 들을 예, 때의 그렇죠. 기분 예. 나쁨. 아 김건희가 나를 보고 있구나. 예. 근데 검사가 딱 보고 아 이 사건은 마차야? 야 이거 재수사해 이렇게 될 수 그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사실은. 저희 이제 희망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오늘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검사 오빠들 지금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010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한번 가져보겠어. 곧 이렇게 금수완박이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석유 이야기하다 뭔 짓이고 이게. 쟤네들은 우리를 유전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하면 결국은 유죄에 때린다 이런 거야?